자, 종전까지는 대리권의 전제와 대리권의 범위 내세요. 마지막으로 대리행위, 그리고 대리행위를 쓰고 뭘 넣는다? 현명주의. 현명주의는 뭔다? 본인을 위한 것임. 이 의사는 결국은 이 계약에 따른 법적 효과는 기속은 누구한테? 행위자가 아닌 본인에게 기속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자와 그 다음에 효과 기속의 주체가, 기속 주체가 다른 겁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대리인인 거고요. 그래서 행위자에게는 효과 기속이라는 개념과 구별해서 대리의사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거기까지 뭐 시험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행위자와 법적 효과 기속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용어들이 생기는 겁니다. 한다면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항상 묵시적으로 가능하다. 만약에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 이 얘기는 출발점 뭐였죠? 대리권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대리인이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법률 행위했는데 뭘 안 했으면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를 안 했어요. 그 경우에는 그 계약의 당사자, 즉 계약에 따른 법적 효과는 누구다? 본인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이미 봤습니다. 이 법조문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즉 이 계약에 따른 법적 효과 기속 주체가 누구다? 행위자가 아닌 본인인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직접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이게 법조문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단서가 적용되어 있어서는 행위자에게 대리의사가, 물론 행위자는 이 계약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본인이야. 그런 의사가 있어야 돼요. 대리의사가 있고 대리권이 충족돼야 합니다. 이 지문 자체를 활용하는 경우는 시험에 자주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 115조와 관련해서는 법률행위 해석과 관련해서 어떤 게 있냐면 계약 당사자의 확정 문제라는 테마가 있어요. 되게 중요해요. 이론가와 학자와 실무가 입장에서 계약 당사자 확정 문제가 중요하고, 실제로 어떤 현실에서 발생한 계약 해석의 문제가 있을 때는 계약 당사자의 확정을 문제부터 접근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누군지를 먼저 보고 그런 다음에 대리권을 살펴봅니다. 그와 관련된 조문과 연결돼요. 그런데 시험에 자주 출제되지 않습니다. 거의 출제된 바가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지문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본인이 있고 대리인이 존재하고 상대방이 있어요. 즉 본인이 있고 상대방이 병이 있어요. 근데 본인이 직접 나서지 않고 대리인이 존재해요. 그리고 수권행위가 있었어요. 대리권이 존재하는데 그 범위는 계약 체결권이에요. 그래서 을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했냐면, 을이 이제 갑을 대리해서 계약을 체결하는데 갑의 이임장을 제시했어요. 병에게 제시했어요. 이임장이 뭐죠? 나는 갑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인데 그 과정에 계약 체결 대리권을 받았어. 그거를 표시한 거예요. 이임장 안에 그게예요. 매각 업무를 이임한다. 매각 업무에 필요한 계약 체결 대리권을 준다.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설명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케이, 이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구나. 그리고 계약 체결 대리권이 있구나. 법률에서 하는 법률이구나. 이렇게 인식하고 계약서를 쓰는데, 원래는 어떻게 써야 한다? 갑, 매도인, 갑, 그리고 대리인, 을로 써야 돼요. 그런데 계약서에 어떻게 썼어요? 매도인, 을로 썼어요. 이러한 경우에 계약서에 매도인, 을로 썼지만 이 계약의 효력을 갑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즉 갑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이제 쟁점이 된 거예요. 출발점은 대리권이 존재하고 그 범위네요. 다만 계약서를 쓸 때 매도인, 을로 쓴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면 실무는 계약 당사자의 확정 문제로 접근해요. 계약 당사자가 누군지를 봐요.
기본적으로 계약서가 있으면 그 계약서가 기본이 돼요. 계약서에 뭐라고 써있어요? 매도인이잖아요. 그러면 계약서에 따르면 매도인 을, 매수인 병이에요. 을과 병이 당사자예요. 그러면 행위자가 누구예요? 지금 매도인 측은 행위자는 을이에요. 매도인이 을이고 행위자가 을이에요. 행위자와 계약의 주체가 같아요. 그러니까 대리 문제가 없어요. 대리는 행위자와 그 계약에 따른 행위자가 체결한 계약의 법률적 효과 기속 주체가 다르는 경우에 대리 문제예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일정한 요건을 가지면 본인에게 기속된다 했는데 지금 행위자하고 매도인이 같잖아요. 그럼 이 경우는 대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고 갑은 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계약에 따른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가 나오는 게 맞아요. 그게 원칙적인 모습이에요. 계약 당사자예요. 그런데 앞에 단서가 있잖아요. 갑의 이임장을 제시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을의 의사가 먼저 을이 갑의 이임장을 하겠다는 얘기는 가지고 제시를 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얘기는 이 계약의 주체가 되겠다는 의사가 있다 없다? 없다. 대리의사예요. 나는 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요. 을의 의사가. 을은 이 행위자는 자기는 계약의 당사자 될 의사가 없어요. 난 단지 대리할 뿐이에요. 누구를? 갑을. 그런 의사만 있어요. 또 한편 상대방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입장을 제시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자를 누구로 봐요? 갑으로 보죠. 그리고 을은 대리인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을 보니까 원칙은 이런 모습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갑의 입장을 제시하고 계약을 체결했대요.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 계약자를 누굴 본다? 갑을 보고 을의 입장에서도 행위자 입장에서도 갑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해석상 보니 계약 당사자를 보니 문서와 달리 매도인은 갑이 되고 을로 써있지만 행위자는 을이 되는 거고 매수인은 여전히 병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매도인 갑과 행위자 법률 기속 주체 계약 당사자와 행위자가 같지 않죠. 이 경우가 이제 대리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 계약에 따른 효과를 본인에게 기속하려면 뭐였어야 한다? 대리권이 존재해야 하고 그리고 대리권은 범인에서 해야 돼요. 근데 앞에는 전제됐잖아요. 대리는 계약 당사자가 갑이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변환이 됐잖아요. 문서에는 을로 됐지만 해석상 갑이 되잖아요. 계약 당사자. 그게 어디서 났죠? 내심적 효과와 의사가 일치된 경우에는 자연적 해석 법률에서 자연적 해석이 되니까 X 토지를 매도하고 매수할 의사를 표시했는데 지금 내심적 효과 의사는 일치했는데 표시를 달리한 경우 O 표시 부의 원칙 비록 계약서에는 Y라고 써있지만 Y가 아닌 X 토지로 해석하고 X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을 보여준 거지 Y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다. 바뀌었잖아요. 마찬가지로 계약서에는 을로 써있지만 계약 당사자 누구로 본다? 갑으로 본다. 그래서 행위자는 을이 되는 거고 계약의 기속 주체, 당사자는 갑이 되는 거예요. 행위자와 계약의 당사자 일치하자면 대리의 문제예요. 그러면 대리에 의한 법률행위 효과를 본인에게 기속하려면 요건이 있어야죠. 당연히 이건 법률행위가 유효하다는 전제입니다. 첫째, 대리권 존재한다. 대리권 줬잖아요. 계약 체결 대리권 수요. 그리고 그 범인, 계약 체결 대리권이 매매계약 체결한 거죠. 대리권 범위에서 했잖아요. 그러한 경우에는 효과가 기속됩니다. 그럼 현명은 왜 얘기하냐? 계약 당사자 확정할 때 갑이라고 돼 있잖아요. 행위자가 아닌 제3자가 당사자가 됐기 때문에 그걸 다시 언급을 안 한 겁니다. 이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문제예요. 115조와 직접적으로 가지고는 해석할 때 안 돼요. 계약 당사자를 확정한 다음에 접근하는 겁니다.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지문은 그냥 이런 패턴이 나오면 답이 졌었잖아요. 오히려 이 지문에 집중해야 돼요. 갑의 이임장을 제시하고 계약 체결다.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 누굴 계약 당사자로 본다? 갑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갑과 계약 당사자와 행위자가 다르다. 행위자가 다르다. 이런 경우가 뭐죠? 대리의 문제예요. 그러면 대리권이 있고 대리권의 존재 범위는 있고 현명은 필요 없죠. 이미 계약 당사자가 다르니까. 본인 의향 표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계약선 매도인율로 기재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은 없는 갑에게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상당히 어려운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해서 기억을 해 주십시오. 결국은 법률행위 해석 파트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론적으로는 법률행위에 있을 때 규범적 해석, 자연적 해석, 보충적 해석이 있는데 자연적 해석만 봤잖아요. 그 예를 기억하십시오. 내심적 효과 의사 일치하는 경우에는 Y라고 썼다 하더라도 X2주를 읽는다. 계약서상에.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거와 연결을 하면서 좀 감을 가지십시오.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계속 설명한다고 해서 이해가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거는 어느 정도 법률 지식이 있어야 할 만큼 지식이 필요해요. 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좀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문이 자주 출제되는 지문도 아니에요. 그래서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좀 설명을 위해서 이해를 위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대리행위 하자. 누누이 강조를 했죠, 이미. 의사표시 효력이 의사의 흠결. 어떤 경우죠? 107, 108, 109고요. 사기 강박, 부당한 간섭, 그리고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누구를 기준한다?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이 얘기는 뭐죠? 대리인과 본인은 한 몸이기 때문에 본인의 인식 여부, 선이냐 악이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대리행위 하자로 인한 이와 관련된 이제 질문들입니다. 취소권은 의사 흠결 사기 강박이 있으면 무효도 있지만 취소권도 생겨요. 그럼 취소권은 누구한테 있을까? 대리인에게 당연히 포함될까? 의사표시의 흠결을 위해서 취소권은 계약의 당사자에게 있고요. 계약의 당사자에게 있는 겁니다. 대리인에겐 취소권이 없어요.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있다? 계약의 당사자가 있고요. 계약의 체결 권한에는 당연히 계약 해제권이 포함되지 않은 것처럼 계약 해제권이나 취소권의 공통점이 뭐죠? 계약을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케 하는 거지 않습니까? 다만 그 근거가 하나는 계약의 해제권이고 하나는 취소권일 뿐이에요. 해제는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성립되는 전제로 발생한 계약의 효력이 발생했고 효력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효과. 의사표시 해제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기초가 된 의사표시에 착오 같은 흠결이 있는 경우예요. 그 차이점이 있을 뿐이지 결국은 효력의 발생과 반대 측면에 있어요. 그 얘기는 계약 체결 대리 권한에 당연히 포함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리인에게 기속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있다? 계약의 당사자가 있고 계약 당사자가 수권행위로 의사표시 흠결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소권을 별도로 수여해야만이 대리인이 할 수 있다. 해제권과 같은 패턴입니다. 자, 두 번째, 대리인의 기망행위. 누구예요?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기망행위를 대리인이 한 겁니다.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그 기망행위를 알지 못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아니다. 이건 110조 2항의 문제예요. 먼저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했을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본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고 본인이 대리인이 존재해요.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대리인이 기망행위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피해자고 이 사람이 110조 위에 해당 취소권 행사의 주체예요. 취소권 주체예요. 이 취소권을 행사할 때 본인이 몰랐던 경우는 할 수 없다? 그거 아니다. 본인의 인식 여부는 상관이 없다. 본인이 알든 모르든 상대방은 대리인 기망행위를 기준으로 해서 여부를 판단해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본인의 인식 유무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자, 그걸 나옵니다. 그게 116조 1항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이 문장을 어디겠죠? 이 대리인이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3자라면 상대 본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만 할 수 있는데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아셔야 하는 겁니다. 그거랑 이제 섞어 놓은 겁니다. 110조 2항과 상대방이 알지 못한 경우, 본인이 알지 못한 경우. 요거는 언제 경우에? 110조 2항의 문제인데 상대방의 대리인 경우에는
110조 2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알든 모르든 상대방은 취소할 수 있다. 요걸 그리셔야 돼요. 이렇게 기망행위를 해서 상대방이 취소권을 피해자다. 이 사람이 취소권자다. 그럼 본인이 알아서만 안 경험하면 취소할 수 있다? 아니다. 110조 2항의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즉 대리인의 기준 판단하고 대리인이 만약 기망행위 있으면 본인의 기망행위가 똑같이 취급합니다. 이게 이런 처음 공부하시는 분 이 표현들이 정말 낯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꼼꼼하게 그려가면서 상대방이 좀 피해를 거짓말 속은 거잖아요. 그럼 계약을 취소하고 싶잖아요. 대리인이 한 거잖아요. 그 대리인이 한 것은 본인이 한 것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본인이 알든 말든 모르든 상관없이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3자인 경우에는 110조 2항이 문제가 되는 경우. 근데 여기는 대리인은 본인과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110조 2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거랑 섞어놓은 겁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매도인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매매 계약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강박을 당한 경우. 자, 이 경우에는 기망행위를 한 거예요, 대리인이. 피해를 입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강박을 당한 거예요. 자, 본인. 항상 이렇게 그리셔야 합니다. 상대방. 대리인 누구 밑에?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좀 전의 것은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기망행위를 했는데 지금 반대죠. 상대방이 대리인을 강박했어요. 이게 피해예요. 피해자예요. 강박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취소권이 이쪽에 있겠죠. 자, 강박 여부는 부당한 간섭이고 116조 2항에 따르면 누굴 기준으로? 대리인이요. 대리인이 강박을 당한 거면 취소권이 발생하고 그 취소권 누가 행사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본인이고 대리인이 행사하고 싶을 때는 별도로 본인으로부터 수권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좀 그러셔야 돼요. 상대보다 강박을 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대리인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대리인은 이게 틀린 거죠. 강박을 당한 경우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한다. 그러면 취소권이 발생해요. 근데 취소권 누구한테 있다? 계약 당사자인 본인에게 있고 대리인이 행사하려면 취소권에 대한 대리권이 수여돼야 합니다. 취소할 수 있는 취소하는 권한이 대리권이 있어야 합니다. 취소권에 대한 대리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수권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표현이.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건 별도의 수권행위가 있지 않은 한 그 대리인은 취소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망행위나 강박행위의 주체인지 아니면 피해를 입은 상대방인지 그에 따라 달라집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자,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 이중매매는 보순이 매수인이 그런 사실을 몰랐다면 이런 사정 고려하지 않습니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가 이중매매고 그런 이중매매가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 해당되면 무효가 되는 겁니다. 설사 본인이 몰랐다 하더라도. 요거는 103조 할 때 언급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올 수 있는 지문들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따라서 요 내용은 특히 세 번째 내용은 세 가지는 정말 중요하고 익히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 대리인, 상대방 써놓고 이 사람이 기망했을 때, 대리인이 기망행위의 주체가 됐을 때, 아니면 피해를 입은 당사자 있을 때 그런 측면을 고려하면서 나올 수 있는 지문들을 잘 꼼꼼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유하지 않는다. 110조 이렇게 써 있어요. 본인이 있고 기본적으로 의사표시는 합리적으로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한 사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의사표시 주체자가 행위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예컨대 미성년자나 아니면 성년 후견을 받거나 한정 후견을 받아서 제한 능력자일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법률한 경우는. 그걸 먼저 떠올리시고, 근데 법에서는 대리인은 상대방. 근데 법에는 대리인이 법률 행위를 하는데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유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의미가 뭔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대리인은
법적 효과의 기속 주체입니까? 아니에요. 본인에게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대리인에 대해서 행위 능력이 없다. 능력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보호의 필요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법적 효과 기속 주체는 본인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이 조문의 의미는 뭐냐면 본인은 잘 기억하십시오. 본인은 대리인이 행위 능력자가 아님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116조의 17조의 이 규정의 의미가 뭔지가 중요합니다. 이 규정은 대리행위가 즉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가 대리인의 무능력을 이유로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될 수 없다는 의미다. 이걸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본인은 대리인이 행위 능력자가 아님을 이유로 대리인이란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는 의미다.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요거 정말 잘 기억해 주십시오. 시험에 잘 나옵니다. 기출문제에서 한번 볼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리행위 효과는 자, 이건 이거죠. 대리권이 존재하고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법률행위를 하고 현명주의의 요건을 갖춘다면 뭐다? 그 효과는 법적 효과는 계약에 따른 법적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기속한다. 즉 그 본인이 계약 당사자 지위에서 권리를 행사하거나 아니면 의무를 이행할 책임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